오늘의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핫이슈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 따뜻한 방 안에서 쉬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만 36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에너지 복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의 강필용 과장과 전화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에너지 복지 플랫폼 이 설명에 앞서서 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36만 명이면은 36만 가구죠. 36만 예. 가구면 우리 서울시 한 1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들을 말하고 또 에너지 빈곤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에너지 빈곤층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하려고 그러면은 냉난방이라든가 전기 같은 것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요인데요. 소득이 적다 보면 이런 수요의 비중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그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이라든가 전기료 등의 그 광열비로 지출하는 그런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100만 원을 벌면 한 10만 원, 200만 원을 벌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예. 광열비로 지출하는 저소득 가구인데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에너지 빈곤층이 서울에 얼마나 될까요? 예. 우리 이제 서울시에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이걸 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서울에는 에너지 빈곤층이 우리 서울 전체 가구의 10% 정도인 36만 가구가 실제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특히 그 소득 하위 10분의 1개, 소득 한 10단계로 나눴을 때 제일 밑에 계층에서는 무려 한 69%가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이 그 에너지 빈곤에 어떤 어려움에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만 해도 한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이 그 전국적으로도 뭐 이런 같은 현상인데 한 10.8% 정도였는데 네. 2012년도 그 마지막 통계 자료입니다만 한 13%까지 이렇게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겨울철에 저소득 가구,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역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난방비가 너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예. 난방비 가스가 아니라 전기 뭐 매트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로 해서 조금 더 비용을 줄이는데 집이 완전 냉골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런 곳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에너지 빈곤층에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서울 에너지 복지 플랫폼을 서울시에서 마련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예. 서울 에너지 복지 플랫폼은 저희들이 그 서울시 지역 에너지 정책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한다거나, 뭐 단열 같은 어떤 그 집에 그 에너지 효율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받은 이익의 일부를 우리 시 지원을 통해서 받은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이 기부금들을 모아서 에너지 빈곤층에 그런 어떤 에너지 효율화 사업들, 단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가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즉 그 수익 에너지 전략 이런 것과 기부를 연계한 플랫폼이죠. 아, 그렇군요.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해서 얻은 이익을 빈곤층을 위해서 나눠준다 이런 내용인데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지원 대상은 에너지 빈곤층, 저소득층이지만은 일반 시민과 특히 또 기업에 참여가 좀 필수일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에코마일즈 회원들 같은 경우에 저들 한 200만 이상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에코마일즈 회원들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략을 성공하게 된 경우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 근데 이 그 받은 인센티브 사용처에 에너지 복지 기부를 추가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전화 주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혜택받은 LED라든가 건물 효율화 사업, 또 태양광 발전 사업자 같은 분들은 여기서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기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에너지 복지 플랫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2021-1750인데요. 2021-1750인데 네.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바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에너지 복지 플랫폼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화번호가 2021번에 1750번. 예, 예. 이쪽으로 전화하면 기부를 언제든지 전화 한 통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제 기부를 하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일리지도 쌓으니까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빈곤층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예.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 또 기업들 참여를 통해서 기금이 모아지면은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창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창호 교체라든가 네. 벽체 단열 등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저들이 어떤 추진 한들 어떤 사용을 실적을 좀 봐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런 에너지 복지 제도의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플랫폼만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부와 또 자치구 또 민간단체 물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도 할인을 해주고요. 단전가스 단전 유예 왜냐면 겨울철에 전기를 못 낸다고 해서 전기 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단전 유예도 있고 가스 중단도 좀 유예도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 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연구원 조사라든가 이런 결과를 보면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전기요금 할인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한 82%가 수혜를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진 상황에서도 전기를 공급해주는 단전 유예 사업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업을 조사한 분들의 한 15%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7%에 불과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복지 제도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예. 서울 에너지 복지 플랫폼에 에너지도 절약하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돕고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에너지 복지 플랫폼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실 분들을 먼저 모실 예정입니다. 네. 에너지 복지 전문가라든가 또 일단 모금이기 때문에 모금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또 효율화 사업을 같은 걸 하려면 집수리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모든 사회 명망가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이런 전문가 또 명망가 그리고 실제로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실 어떤 시민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한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한 시민 15만 명이 좀 이 기부에 또 그리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실질적으로 액수로는 한 30억까지 정도 모금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같이 추진해 갈 수 어떤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작하는 단계니만큼 앞으로 발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서울 에너지 복지 플랫폼을 알고 또 에코마일리지에 동참하는 시민분들이 늘어나시고 더 많은 에너지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의 강필영 과장이었습니다.